이란이 핵시설을 공습당하기 전에 농축 우라늄을 옮겼다는 보도에 대해 백악관은 사실이 아니라며 거듭 부인했습니다. 나토가 국방비를 GDP의 5%로 올리기로 한 가운데 백악관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도 국방비를 올려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LA 지역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이 이어지면서 독립기념일 행사들도 잇따라 취소되고 있습니다. 뉴욕시장 민주당 경선 결과 정치 신인 조란 맘다니가 승리하자 미 정치권에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추진해온 메디케이드 삭감안이 연방 상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6일 목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이란이 핵시설에 공습당하기 전 핵무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농축 우라늄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백악관이 거듭 부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휴전 이후 첫 메시지를 통해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김영래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미군의 이란 핵시설 공습 전에 핵무기 제조용 농축 우라늄이 다른 곳으로 옮겨진 정황이 있다는 일부 미국 언론 보도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And there was no indication to the United States that any of that enriched uranium was moved prior to the strike. From any of the sites. Correct. 앞서 CNN과 뉴욕타임스 등은 미 국방정보국의 초기 보고서를 인용해 이란이 공습 전에 농축 우라늄 상당량을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놨을 가능성이 있다며 핵시설 타격 성과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해당 기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해고돼 개처럼 쫓겨나야 한다고 악담을 퍼부었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도 기자회견을 열어 역사적으로 성공적인 공격이었다며 언론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I hope with all the ink spilled, all of your outlets find the time to properly recognize this historic change in continental security. 이런 가운데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지난 24일 휴전 이후 처음으로 영상 메시지를 발표해 이스라엘과 미국에 대해 승리를 거뒀다고 주장했습니다. A great Iran and the word of surrender, they don't match. They don't match with each other. It's a joke. It's a ridiculous thing to say. 하메네이는 이스라엘과 충돌하는 동안 공개 활동을 자제해왔는데 외신은 암살 가능성을 우려해 지하 벙커에 은신했던 걸로 추측했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32개 회원국의 국방비를 GDP의 5%로 올리기로 한 가운데 백악관이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도 국방비를 올려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만약 현실화된다면 한국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이 나토에 이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동맹들에게도 국방비 대폭 증액을 요구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If our allies in Europe and our NATO allies can do it, I think our allies and our friends in the Asia-Pacific region can do it as well.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이 언급할 일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나토는 지난 25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을 통해 오는 2035년까지 32개 회원국의 국방비를 GDP의 5%로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중 3.5%는 직접 군사비에, 1.5%는 인프라 등 간접적 안보 비용에 쓰도록 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국방 예산은 GDP의 2.32%인 61조 2천여억 원으로 나토와 같은 조건일 경우 직접 국방비로만 30조 원 이상을 더 지출해야 합니다. 앞서 미 국방부도 유럽 동맹이 아시아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GDP 5% 기준을 언급해 한국도 예외가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달 8일로 끝나는 상호관세 유예 조치에 대한 입장도 내놨습니다. 주요 무역 파트너들과 생산적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연장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The deadline is not critical. Perhaps it could be extended, but that's a decision for the president. 이런 가운데 미 상무부는 25% 관세를 적용받는 자동차 부품의 종류를 늘릴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생산업체나 관련 협회가 상무부에 특정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요청하면 60일 이내에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어서 우리 자동차 부품업계에 작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LA 지역에서 이민 세관 단속국 ICE의 대대적인 단속이 이어지면서 라틴계 주민이 많은 소도시들이 독립기념일 행사를 잇따라 취소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97%가 히스패닉 또는 라틴계인 쿠다이시는 다음 달 3일 예정됐던 불꽃놀이 등 독립기념일 행사를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쿠다이시는 성명을 통해 최근 단속 상황과 주민 안전에 대한 우려를 행사 연기의 이유로 밝혔습니다. 인접 도시인 벨가든스도 같은 이유로 콘서트와 야외 영화 상영을 취소했으며 헌팅턴 파크 역시 행사 연기를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뉴욕시장 민주당 경선에서 정치 신인 조란 맘다니가 승리하면서 미국 정계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맘다니는 렌트비 동결, 부유세 인상, 공공서비스 확대 등 극진보 성향의 공약으로 젊은 층의 지지를 얻어냈습니다. 그러나 보수층은 물론 민주당 중도파들은 지나치게 급진적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중도 유권자들을 떠나게 만들 것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반면 진보 민주당파들은 민주당을 회복시킬 수 있는 정책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버니 샌더스 의원은 해리스 부통령이 맘다니 같은 캠페인을 펼쳤다면 대통령이 됐을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공화당은 맘다니의 급진적 선거 공약을 활용해 중도 유권자 이탈을 부추길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맘다니는 100% 공산주의 광인이라며 저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맘다니는 오늘 11월 에릭 아담스 현 시장과 공화당의 커티스 슬리 후보 등과 본선에서 맞붙을 예정입니다. 연방 상원에서 공화당이 추진해온 메디케이드 삭감안이 기각됐습니다. 상원 규칙 자문관은 재정위원회가 삭감안을 신속 처리하려 한 것은 의회 규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화당은 의료보험사에 대한 세금 인상으로 주정부의 메디케이드 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연방 예산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자문관의 이번 결정으로 삭감안은 상원 표결에 붙일 수 없게 됐고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에 따른 재정 부담을 해소할 대안을 다시 마련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네, 네브라스카주에 한 달치가 넘는 폭우가 단 몇 시간 만에 쏟아지며 중부 도시인 그랜드 아일랜드가 침수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네브라스카주 그랜드 아일랜드 지역에 6.4인치, 약 163mm의 비가 쏟아졌다고 밝혔습니다. 국립해양대기청은 이 같은 강우량이 100년에 한 번 있을 법한 수준이라며 이례적인 기상현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폭우로 인해 도로와 주택가가 물에 잠기고 차량이 고립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면서 당국은 가장 높은 수준의 홍수경보를 발령하고 대규모 구조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와 중상자 등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시 당국은 추가 침수 피해에 대비해 하천과 배수로의 수위를 집중 모니터링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미네소타 남부 지역에는 강력한 토네이도가 발생해 건물 붕괴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어제 오후 미네소타 남부 전역에 최소 10건 이상의 토네이도가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하트랜드 지역에서는 토네이도로 인해 농장 시설물들이 무너지는 등 구조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한편 트윈시티 일대와 미네소타 서부 지역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가 침수되고 전신주가 쓰러지는 등 부수적인 피해도 이어졌습니다. 당국은 추가 토네이도 가능성과 2차 피해에 대비해 주민들에게 야외 활동 자제와 경계태세 유지를 당부했습니다. 뉴저지주의 대형 식품 가공업체에서 건물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는 어제 오후 1시 30분쯤 뉴저지주에 위치한 한 냉동 채소 전문 가공 공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약 150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었으며 긴급 출동한 구조대는 내부에 있던 직원 2명을 구조했습니다. 또 공장 내부에서는 냉동 채소 가공에 사용되는 무수 암모니아가 일부 노출됐지만 위험물질 대응팀은 누출 수준이 매우 낮아 지역 주민에게는 위험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는 폭발 사고로 접수됐지만 현장 확인 결과 건물 지붕의 부분 붕괴로 파악됐으며 정확한 붕괴 원인과 피해 규모는 당국이 추가 조사를 통해 밝힐 예정입니다. 네, 오하이오주에서는 주택이 2차례에 걸쳐 폭발해 소방관 3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는 어제 오전 6시 40분쯤 미플린 타운십의 한 주택가에서 일어났으며 당시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 작업을 벌이던 중 두 번째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이 폭발로 인해 파편이 인근으로 튀면서 현장에 있던 소방관 3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 가운데 1명은 중상을 당해 현재까지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폭발 직후 밖으로 탈출한 주택 소유주는 누수가 발생한 가스통을 옮기던 중 첫 번째 폭발이 일어났다고 진술했습니다. Was actually moving a propane cylinder and said it was leaking, and he believes that's what caused the explosion. I'm going to estimate 30 to 40% of his body was burned. 오하이오주 소방국은 연방당국과 함께 정확한 폭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인디애나주에선 차량이 열차와 충돌해 5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디애나주 게리시 경찰은 어젯밤 승용차 한 대가 시카고에서 오던 열차에 들이받쳐 탑승자 5명이 모두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 32명은 모두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목격자는 사고 당시 건널목 차단기가 고장나 있었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운전자가 열차를 피하려다 건널목을 우회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의 희생자들은 한 가족으로 추정되며 자세한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 세포 성장 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한국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첫 국회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경제는 타이밍이라며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만에 다시 국회를 찾았습니다.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위해서입니다. 이 대통령은 성장과 공정을 동시에 언급했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같은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함께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전환도 강조했습니다. 기득권과 특권, 새치기와 편법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공정의 토대 위에 모두가 질서를 지키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새로운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은 고통을 수반하지만 건물을 걷어내야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경제 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며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으로 생각됩니다. 이 대통령은 전국민 소비 쿠폰 지급,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취약차주 113만 명에 대한 장기 연체 채권 소각 등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자세하게 설명한 뒤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오늘 시정연설에선 경제란 단어가 24차례, 성장 12차례, 회복은 10차례 등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 대해 경제 위기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야당 의원들도 필요한 예산 항목이 있거나 추가할 게 있다면 언제든 의견을 내달라고 말했습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갈 땐 여당 의원들과 시정연설을 마치고 나갈 땐 야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했습니다. 이때 일부 야당 의원은 이 대통령에게 김민석 총리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의석과 가까운 입구를 통해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섰습니다. 민주당 의원들과 악수를 하면서 연단으로 이동했고 연단에 올라선 뒤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17분간 시정연설을 하는 동안
민주당 의원들은 12차례 박수를 보냈지만 국민의힘 의석에선 박수가 나오지 않았고 그렇다고 고성과 야유도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응이 없는데 이러면 좀 쑥스러우니까. 이 대통령은 연설 직후 퇴장할 땐 국민의힘 의석 쪽으로 갔습니다. 통로를 중심으로 일일이 악수를 청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어나서 맞았습니다. 이 대통령이 웃음과 함께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팔을 가볍게 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총리임명으로 총리는 임명 안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알았다 그러면서 툭 치고 가더군요.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도 귀옛말로 총리 지명을 재고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이 대통령이 어렵지 않겠어요라고 답했다고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사표를 던진 박찬대 정청래 의원에게 다가서선 두 사람 손을 맞잡게 한 뒤 그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선의의 경쟁을 주문한 거란 해석을 낳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정 연설에 앞서 국회의장 여야 대표들과 환담했고 추경안의 국회 통과를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국민의 저력을 모아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자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제 을이 됐기 때문에 각별히 잘 부탁드립니다. 이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에 대해 민주당은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뜻을 같이 한다며 추경의 조속한 처리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말 따로 행동 따로가 된다면 거짓말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말씀을 실천으로 보여주고 야당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길 당부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SBS 송규준입니다. 북한이 강원도 원산에 대규모 해양 관광단지를 만들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가 준공식에 참석했는데 딸 김주애는 물론 1년 넘게 모습을 보이지 않던 부인 리설주도 등장했습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원산 명사십리 바닷가에 대규모 해양 관광단지가 조성됐습니다. 지난 2016년 무렵 착공해 수차례 연기 끝에 완공된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입니다. 2만 명 숙박 능력의 호텔과旅馆들이 자리 잡고 있는 관광지구에는 해수욕 봉사시설들과 다양한 체육, 오락시설들, 상업 및 급양 봉사시설들이 꾸려져 있고 김정은 총비서가 부인 리설주, 딸 김주애와 함께 준공식에 참석했습니다. 리설주가 공개활동에 나선 것은 지난해 1월 신년 경축공연 관람 이후 1년 반 만입니다. 장기간 잠적으로 일각에서 제기됐던 신변 이상설을 잠재우고 번제를 과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구찌 제품으로 보이는 명품 가방을 들었습니다. 리설주는 김정은과 김주애를 앞세우고 자신은 뒤로 떨어져 걷는 등 철저하게 김주애를 앞세웠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본인보다는 후계 수업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김주애를 부각시키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러시아 대사와 대사관 직원들을 특별 손님으로 초대했습니다. 강원도 원산까지 러시아 대사를 부른 것은 러시아 관광객 유치를 염두에 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곳 해안관광지구가 우리 인민뿐 아니라 수많은 외국의 보트들이 즐겨 찾는 세계적인 명소로 되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북한은 다음 달 1일부터 국내 손님부터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북한 주민을 시작으로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 러시아 관광객 외에 다른 해외 관광객이 얼마나 찾을지는 미지수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네, 지난해 중국인 유학생 3명이 드론을 이용해 해군기지에 입항한 미 해군 항공모함 등을 몰래 촬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이들 가운데 2명을 구속했는데 안보 관련 혐의가 외국인에게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1년 전인 지난해 6월 25일 중국인 유학생 3명이 해군작전사령부 인근 야산에서 드론을 띄워 미국 핵항공모함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2년 전부터 9차례에 걸쳐 동영상 22개를 포함 190건이 넘는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2GB에 이르는 분량입니다. 개인 SNS 계정 등을 통해 중국과 해외에 유출됐습니다. 중국산 제품은 녹화 장면이 고스란히 중국 서버로 전송되는 허점이 드러난 겁니다.
경찰은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중국인 유학생 3명 가운데 2명을 구속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만입니다. 주동자인 40대 중국인에게는 일반 이적죄가 적용됐습니다. 일반 이적죄는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자에게 적용되며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해외에 기술을 빼돌린 한국인이 처벌받던 조항인데 외국인에게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처벌이 더 강한 간첩죄는 적국인 북한으로만 규정된 조항이 아직 개정되지 않아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계엄 사태로 멈췄던 간첩법 개정도 다시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군사기지법 그리고 일반 이적죄로 적용하다 보니까 형량이 낮아서 동일한 수법에 계속 국가기밀에 대한 침탈이 일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서 국회에서 간첩법 개정을. 최근 군사시설 무단 촬영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속도감 있는 법 개정이 중요해 보입니다. KNN 조준욱입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제24회 뉴욕 아시안영화제 한국영화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 하주은 기자입니다. 제52회 LA 한인축제가 오는 10월 개최됩니다. 축제재단은 오늘 열린 기자회견에서 축제가 오는 10월 16일부터 나흘간 서울국제공원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헤더 LA 10지구 시의원은 시정부의 공식 지원을 밝혔으며 올해 축제 대회장에는 스티브 강 LA시 공공사업위원회 의장이 임명됐습니다. 더욱더 이제 깨끗하고 안전하고 아름다운 축제로 저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So it's very exciting to see the culture, to eat the food, and to have the unity. LA 한인축제재단은 올해 축제를 세대와 문화를 아우르는 행사로 만들겠다고 전했습니다. 오픈뱅크가 이달 말 행장직에서 물러나는 민김 행장을 새 이사장에 선임했습니다. 오픈뱅크는 오늘 본사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오상교 신임 행장과 윤기원 이사가 새로 합류한 7명의 이사진을 승인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오픈뱅크 이사회를 이끌어온 최하섭 이사장과 정수원 이사는 각각 이사장과 이사직에서 은퇴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우리 고객이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우리들이 존재하는 의미는 그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들이 니들을 우리들이 만들어주고 또 채워주고 또 우리들이 필요한 것을 거기서 공급받는 선순환이 돼야. 또 무엇보다 저희 손님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손님들의 말씀을 듣고 또 필요한 것을 찾으면서 그 해결 방안들을 고민하며 또 손님들과 직원들과 또 투자가들과 또 이사님들과 한 방향을 바라보고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오상교 신임 행장과 민김 신임 이사장은 다음 달 1일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합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가 네이선 호크만 LA 카운티 검사장과 연방 및 시 검사들과 함께 상점 약탈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상점 보호를 위한 경고 스티커가 제작됐으며 부착을 원하는 업주들은 상공회의소 사무처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텍사스주 휴스턴과 달라스에서 한국기업 금융지원센터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각각 지난 화요일과 수요일 휴스턴 스프링센터와 달라스 센터에서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미국 내 총 6개 센터의 현판식이 마무리됐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전국 지점망과 특화된 재무 서비스 시스템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제24회 뉴욕 아시안영화제 한국영화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뉴욕 아시안영화재단과 영화진흥위원회 등의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특별전은 7월 11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며 문화원과 필름앳 링컨센터, SBA 극장과 룩시네마 등 4곳에서 상영됩니다. 장편과 단편 총 24편이 상영되며 입장권 구매와 상영 일정은 영화제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월 26일 목요일 SBS 이브닝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